안녕하세요. 블루노트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블루노트 유튜브에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그동안은 의료기기에 계신 분들, 의료기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모시고 또 그때 경험이나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분, 그리고 현재도 제약산업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대표님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직접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MR이라는 의약품 판매 대행 영업사원들이 쓸 수 있는 그 프로그램 회사를 운영 중인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처음에 저 메일로 주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프로 MR이라고 네네. 제약회사에서는 MR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네네. 영업사원 네네네. 분들을 가리킬 그렇죠. 때. 네. 그래서 프로 MR이라는 회사 이름 보고 영업 전문이시겠구나라고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맞나요? 네. 그게 이제 이름을 뭐 잘 지었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하여튼 열심히 브랜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약회사 계신 분들은 되게 영업도 잘하시고 회사에서 컴펜세이션이나 보상도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돼서 창업을 좀 하시게 됐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제가 맨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이제 큰 꿈을 이제 가지고 갔죠. 그때 회사는 큰 대기업의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돼 있어서 나중에는 저도 이제 해외에서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 승진도 이제 쭉쭉 올라가고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CEO 위주의 회사였다 보니까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거예요. 대표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회사가 방향이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제 바뀌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일단 회사를 위해 일을 쭉 하지만 뒤돌아보니 이제 남아있는 거는 저에 대해서는 이제 없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하면 뭔가 50 이후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맨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이쪽에서 뭐가 좀 있나라고 봤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쪽 산업이 큰다. 앞으로 더 클 시장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쪽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뭔가를 좀 정확히 인지를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 현재는 제약회사들이 영업사원을 다 내보내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4-5개 회사씩 다 영업사원을 외주화로 돌리고 있거든요. 이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추후에 의존도가 이제 점점 더 대행업체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새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저희는 의료기기나 마찬가지로 병의원을 타겟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은 기존에 있던 그 의사들 위주의 그 영업사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세대가 지나면 이제 10년 뒤에는 사실상 또 다른 세대가 그 다른 타겟의 의사분들과 이제 접점을 가지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 됐을 때는 제약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좀 현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하고 하여튼 어찌됐건 저희가 그 영업사원을 좀 모아보자. 그래서 이쪽에서 좀 교육도 좀 제대로 시키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맨 처음에는 저희가 판매 대행을 직접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뭐 판매 대행 회사들이든 아니면 영업사원이든 모든 사람이 이제 같이 이 시장을 좀 만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지금 방향을 살짝 틀었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잔뼈가 굵으신 정말 전문 영업인들이 나오셔서 회사를 차리고 또 각 제약회사와 계약을 해서 판매에 대비해서 수수료 받으시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되게 저는 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인데 되게 어려운 길을 되게 자처하신다는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 왜 대표님 왜냐면 대표님이 뭐 훨씬 더 CS를 하시면 네네네.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으로만 저희 아는 원장님들하고 의사분들하고 이제 협업해서 제가 이렇게 좋은 제품 가져왔다 이야기하면서 하면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할 수 있다. 그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나이가 좀 젊어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오늘 되게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오시고. 네, 아직은 젊거든요. 그럼 네. 되게 젊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분도 계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사원분들이요. 영업사원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시간을 그쵸. 예,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가 시간을 네. 프리하게 즐기죠. 그러니까 뭐 낚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얼마 전에 한 분 만났는데 좀 지루하대요. 이제 한 4, 5년 하니까. 아, 네. 그리고 KOL 거래선들이 네. 연세가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같이 같이 고객분들이. 같은 고객이 같이 이제 연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우수 고객의 그 분이 그만두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사실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 너무 프리한 그 삶을 이제 즐기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익숙해지고. 근데 이제 그분은 또 저 연배가 또 저랑 비슷하거든요. 10년이 이제 후에 생각을 해보면 네. 조금 두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케이스처럼 이미 저는 그래 지금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CMR 하면서 그냥 요 정도 유지하면 현재는 좋아요. 네. 근데 내가 몸으로 막 이렇게 뛸 수 없을 나이가 됐을 때에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는 또 대학원을 회사 다니면서 이제 나왔을 정도의 약간은 그런 학습에 대한 니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배우고 내가 거기에서 인정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그걸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았을 때, 그럼 내가 여기에서 요 파트에 대해서 CSO가 국내에서 활성화는 돼 있다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뭔가 저 밑에서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제 나이에 맞춰서 이 업에 대해서 그래도 좀 내 이름 정도는 남길 수 있게 네. 나도 여기에다 좀 헌신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뒤돌아봤을 때 마흔을 잘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50대에는 또 다른 또 삶을 또 펼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네. 회사의 직급이나 이런 뭐 이런 거랑 관계없이 굉장히 멀리 보시네요. 네, 조금 네. 근데 그런 고민을 하셨다는 것도 저는 진짜 대단하고 그걸 진짜 실행을 하고 계시는 것도 와. 대표님 영업사원으로 얼마 정도 일을 하셨어요? 대학교 졸업 전에 입사를 했거든요. 친구들이 이제 또 다 뭔가 한 자리씩 하고 있을 때 저는 가방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영업이 아닌 외근에 대한 열망이 좀 있었어요. 네. 저도 유튜브 통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영업인지 모르고 가서 네. 자리가 없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자리는 있었어요. 저도 없었어요. 여기 아무데나 그냥 앉아서 컴퓨터 이거 노트북 켜놓고 일하면 된대요. 네네. 그래요? 부모님도 사실 보면 뭐 영업 못하게 성향상 제가 또 조용조용 하니까 뭐 일가 친척들이 다 잘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약간 그런 시선의 눈빛이 있잖아요. 네네네. 대표님도 아마 그런 영업에 그죠. 대한 우리가 그죠. 영업하는 사람에 네, 대한 네. 인식. 네, 네, 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거의 한 20년 전 그 와이프랑 이제 결혼할 때도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지, 어떻게 보면. 처가댁에 갔을 때도 남편이 뭐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영업이라고 하면 그때 영업은 또 너무 그때 인식도 안 좋았어요. 여튼 뭐 그것 때문에라도 뭔가 내가 여기서 진짜 정점 찍고 그리고 내근직을 한번 가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줘야 되겠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공감이 되면서 저랑 같이 일하셨던 되게 오래되신 영업팀 차장님들, 부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지만 제가 마케팅을 했을 때 제가 매출 가지고 얘기를 하면 네가 사서 팔아. 그쵸. 그래서 지금 뜨끔한 거예요, 제가. 어려워요, 진짜. 올해죠, 이제. 올해 네, 10월부터 네. CSO 신고제가 도입이 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CSO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법안으로 통과가 된 거죠. 작년에 통과가 됐는데, CSO 신고제는 또 뭐야?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좀 간단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판매 대행업을 하는데 증명서 같은 거를 이제 받는 거죠. 신고를 하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거든요. 법안을 발의한 게 이제 지금 나오는 거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는 나왔어요. 한
몇 년 전부터. 네. 그래서 수면 위로 이 업이 이제 인정받는 시장으로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돈 제일 많이 버는 직군이 세일즈로 해서는 넘버 안에 들거든요. 뭐 세 손가락 안에, 한 두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네. 우리 산업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게 선망받는 직군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게 기억나요. 예전에 대표님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영화가 있었어요. 러브 앤 드럭이라고. 그거 제약회사 맞아요. 예. 대본 썼던 분이 저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하셨던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실감나게 얘기가 들어갔다고.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약회사 정말 탑 티어 분들은 네, 맞아요. 포르쉐 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포르쉐 몰고. 맞아요. 그래서 네. 제약회사 영업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좋은 차들을 지금 몰고 다니잖아요. 그쵸. CS 분들이나 이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상한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일반 그냥 제약회사 다니시는 분도 연봉 1억 이상은 예전에 다 통과됐던 케이스가 많아요. 저도 뭐 한 10년 전에 넘었었으니까. 근데 그만큼 복지도 좋고 뭐 여러 케이스가 이제 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쉽지 않다. 네. 그렇죠. 저희가 사실 되게 쉬운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하시지만 매년 제약회사에서 나간 인원만큼 인원을 뽑잖아요. 저희 예전 회사는 한 2, 30명씩 한 반년에 그렇게 뽑아요. 그 사람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벌써 저 OJT 하고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진짜 못해도 한 몇백 명, 1000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되겠다. 지금 전화번호 보면 신입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써있는 이게 누구였지? 이런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만큼 어렵고 아시다시피 이제 하다가 나이라고는 안 맞다. 그 느낌이 탁 오거든요, 현타가. 내가 이러려고 대학교 다녀. 내가 이러려고 4년째 내가 그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했냐. 네. 그래서 한 트럭씩 나갔는데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이제 남아있는 한 1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네, 이게 정신력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정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충분히 부여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 사람들도 일을 그렇게 한 거니까 지금 만약에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버텨낼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업에 들어와야 정말 그분들만큼 가져가지 그렇지 않고 네. 이거 뭐야 엄청 쉬운데? 이렇게 했다 들어왔다가는 본인 생각했던 것보다 실망만 하고 이제 돌아가실 수 마음의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네. 실적은 안 나고. 나 저기 알고 있는 분이 있다. 네. 나 이제 이 컨택 포인트는 유지가 돼 있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예약을 팔아야 모르겠다. 될지 모르겠다. 네. 케이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케이스 말씀드리고 5, 6개월 뒤에 이제 다시 만나보면 잘 안 된대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사실 제가 영업했을 때도 맨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가서 원장님 처음 뵙고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남의 횟수가 사실 비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이제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네.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살짝 열죠. 신뢰관계가 조금씩 쌓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 회사를 뭐지? 이런 느낌에서 살짝 열고 이제 거기에 끼집고 그걸 들어가는 그 단계까지가 진짜 길잖아요. 네. 6개월 이상, 뭐 1년. 네. 매출 더 올리려면 아마 한 2, 3년 장기로 봐야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 뭐.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잘하기는 쉽지 않다. 맞아요. 처음에는 하면 되지 뭐. 나 거래처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어 하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안 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제약 영업을 한 10년 했어요. 네. 근데 그분들도 네. 지점장이나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쵸 이제. 왜냐면 이분들이 다 나중에 다 고객인데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케어하는 거는 내가 회사에 노고 받아서 네. 그냥 일을 한 거야. 그리고 그 뒤에는 난 잘 몰라. 나는 이제 내근직이야. 아니면 나는 관리직이야. 이랬던 분들이 지금 나 좀 이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네. 나가서 좀 이걸 좀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네네. 그게 불과 1년의 텀이 있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선생님을 만나고 하기가요? 네. 왜냐? 이분도 알거든. 나를 이제
그런 인연으로 알았. 머쓱하겠네요. 네. 다시 서로 머쓱한 거죠. 서로 잘 네, 지내셨죠? 네, 그동안 네, 잘 네. 지내셨죠? 그래서 그동안 잘 지내셨죠?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사실 머쓱하죠. 예, 얘기하기도 쉽지 예, 않아요. 예,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극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지. 왜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또 인지를 시켜줘야 또 되는 증명을 거야. 해보여야 예, 예, 되고. 나를 그냥 요선까지 생각했구나라는 게 있는데 또 거기 가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연은 소중한 거잖아요. 네.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뭐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로 저는 쭉 가야 된다. 그래야 어떤 비즈니스는 성장을 한다. 네. 그리고 또 돈에 너무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사람을 이제 보거나 네. 이제 수수료가 차등이 엄청 많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제품이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수수료가 높은 위주의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이것도 네. 수수료는 매월 변해요. 사실. 네. 이 업계 자체가 거의 주식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1년 텀으로 바뀌는 데도 있고 뭐 매월 바뀌는 데도 있지만 내가 이 제품을 수수료를 보고 고르면 수수료가 나중에 역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보고 골라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냥 나오는 선에서 네. 그 제약회사의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거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느냐 정도를 다 고려해서 이 정도면 오케이 라고 해서 그거를 판매를 해야 추후에 AS가 없거든요. 나중에 이게 품절이 나면, 쇼티지가 나면 이제 또 불편한 말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이걸 제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쇼티지가 났습니다. 쇼티지가 났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품절. 못 드린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렇죠. 약국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제품 믿고 쓰시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처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제품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썼어. 근데 없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신뢰도가 그냥 쫙 내려가잖아요. 너무 수수료 위주의 그것보다는 네. 적정한 선의 베이스에서 이 제품 괜찮다. 이 회사 자사고 이런 부분들에서 추후에 뭐 이슈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제품을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가 공감들을 이 업계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려준다는 게 없고요. 네, 그냥 지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사실 별로 없고 어디 가서 뭐 배울 데도 없고 그냥 독고다이식으로 프리랜서 전향 그런 게 그냥 혼자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려주면서 서로 이제 올라가게끔 하는 게 뭐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입니다. 네. 일단 타겟은 CSO 분들, CSO 회사와 CMR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협력. 그러니까 CMR이든 CSO든 지금은 혼자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제품을 다 인지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제품 위주의 컨셉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기존에 배웠던 제품 위주로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새 제품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딘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네네. 새로운 그쵸. 네. 배우고 싶어도 사실 혼자 이 시장을 다 뭔가 만들어갈 수도 없고 그 타겟 원장님이 나만 거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많은 영업사원을 만나실 텐데 그냥 뭐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더 좋은 정보를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좀 많이 갖고 이런 블루노트 같은 유튜브도 많이 보고 크로스오버가 뭐 음악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쪽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의약품 영업이 의료기기를 못 판다. 이게 아니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의약품을 못 판다가 아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뭔가 사업 비즈니스를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저도 이제 조금 고백을 하자면 처음에 이런 책도 쓰시고 해서 CSO 전문 백그라운드 영업
하셨다고, 제약 영업을 하셨다고 그래서 COS 회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교육 쪽에 많이 특화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고 만나보니까 CSO 분들, CSO 회사와 또 개인적으로 이 제약 영업을 하시는 CMR 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 제약 영업, 헬스케어 쪽 영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첫 단추를 좀 열어주실 수 있는,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맞나요, 제가? 네, 그런 의료기기에 특화된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 만나게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좀 더 회사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지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네. 저도 공부하고 싶거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프로MR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이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